네, 잘한 부분이 그러면은 그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 그 정부가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다도 청와대 5년의 국정 경험은 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제 갖지 못한 장점인 것이고요. 심지어 박근혜 후보도 사실은 정당 생활을 했지 청와대라든가 행정부 경험은 무슨 얘기예요? 박근혜 후보가 포스트레이드도 했어요. 청와대에서.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오래 살기로만 하면 박근혜 후보가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 청와대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우선 말입니다. 비서실장을 했으면은 적어도 대통령 형이 감옥 가는 일 이런 거는 막았어야지.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비판을 받아 마땅한 건 그런 거 능력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이명박 대통령이 왜 그렇게 530만 표나 더 받았습니까? 530만 표하고 문재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아니, 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반대 아닙니까? 예? MB 정부의 성공은. 그 책임을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 문재인 씨한테 묻는 건 같이. 그러니까 그러면 비서실장이라고 그러면 국정을 책임졌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도록 잘 보좌했어야죠. 근데 그 전에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이제 아까 뭐 능력이 있다 이 얘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자꾸 그러시는데 그렇다고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부는 실패했고 문재인 후보는 제 역할을 못했고 무능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또 제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평가할 대목이 많이 있고요. 비판받아야 될 대목이 있고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하면 됩니다. 예. 뭐 어느 정부나 나름의 공과가 같이 가겠죠. 뭐 참여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후보의 문제점은 아까 이제 능력과 그 매력의 차이를 성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와 개인적으로 관련된 에피소드를 말씀드려도 된다면 제가 이제 모 신문에 김영 칼럼을 연재를 하는데 안 후보에 대해서 몇 번 썼고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 분들이 그럼 다음에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쓸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그 심정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특별하게 따로 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건 이제 아까 성 기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대통령 후보로서의 독자적인 정체성이나 어떤 캐릭터가 아직 모호한 거죠. 그래서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해서 아까 성 기자님, 임 목사님 사이에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 후보가 아직도 이제 노무현 아바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공은 계승하되 가오는 이제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일 텐데 어떤 점에서 공은 계승하고 가오는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강론이 아직 문재인 후보에게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다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제가 좀 끼어들어보겠습니다. 예. 전 왠지 어떻게 윤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자꾸 무례하고 싶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같은 철학과교수죠. 아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하려고 믿는데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참여정부의 실패하고 MB 정부의 좌절하고가 같은 레벨에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MB 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말은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의 엘리트가 세상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정책을 갖고 들고 나와서 어떻게 5년 동안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는가를 보여준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선의를 갖고 나왔지만은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무너진 측면이 있습니다. 능력 부족이지. 능력이라기보다도 전 뒷심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이죠. 뒷심. 그것도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능력보다는 선의의 무능이 어느 면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어떤 것이 공이고 과고 그러는데 제가 맨 처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면은 민주통합당이 만약에 나서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뭐냐? 참여정부 백서를 내라. 참여정부 백서를 내서 뭘 계승하고 뭘 그걸 할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노무현 캠프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아마 그것까지는 아마 얘기가 언제 나왔다,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서가 어디에 나왔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 유통이 안 돼서 저한테는 아직 안 왔습니다만은 제가 아직 못 구했습니다만은 근데 분명히 최근에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재벌 개혁을 이제는 옛날처럼 우리는 주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과당성 있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하면 어느 면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아까 우리